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매도가 5월 3일부터 다시 재개가 됐죠. 그래서 실제로 공매도를 해보고 개인이 얼마나 원활하게 공매도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공매도로 돈을 벌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공매도 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금융투자교육원에서 공매도 사전 의무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육을 받으면 거래소에 공매도 모의 거래를 1시간 동안 해야 됩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이 실행이 됐는데, 지금 개인 한도 금액 3천만 원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처음에 공매도를 신규 시작하시는 분들은 한도가 3천만 원으로 설정이 돼 있고, 그리고 이게 거래 횟수가 이제 5회가 넘어가고 누적 차입이 5천만 원을 넘어가면 이 한도는 이제 7천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지금 바로 모의 거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많이 올랐던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번 볼까요? 유념하셔야 될 게, 공매도는 이제 업틱 룰이라는 게 있어서 직전 차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호가를 제시를 할 수가 없어요. 한 틱 높은 가격으로 매도 호가를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유념을 하셔야 되고, 89만 9천 원 대주 매도. 매도 체결. 평가 손익 2만 원. 손익률 플러스죠. 왜냐하면은 저는 89만 9천 원에 매도를 했는데 지금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2만 5천 원 이익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게 진짜 약간 기분이 묘한 게, 주식을 하면서 주식을 떨어지는 게 이렇게 좀 기분이 좋다고 해야 될까? 이런 거를 느껴본 적이 없는데 기분이 지금 굉장히 묘합니다. 3천만 원으로 공매도 모의 거래를 해본 결과 1시간 동안 손익이 17만 5천 원이 났습니다. 대략 공매도를 어떻게 하는지 그 방식을 익혔으니까 이제부터는 실전 거래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실전 투자로 들어갑니다. 무려 내돈내산으로 저의 사비를 털어서 시드머니 100만 원으로 한번 공매도를 해볼 텐데, 공매도 따라하기, 일명 공따,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던 종목이나 아니면은 그 전날 공매도 거래 비중이 높았던 종목들 위주로 공매도를 해보는 겁니다.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 그 다음날 하루 동안 공매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종목들 플러스, 그리고 그 전날 공매도 거래 비중이 높았던 종목들을 제가 몇 개 뽑았는데, 그 종목들도 과연 오늘 공매도를 할 수 있을지 공매도를 한번 해봅시다. 먹잇감을 찾는 하이에나처럼 공매도 종목을 찾아서. 일단 오늘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됐던 종목들이 실제로 공매도가 가능한지 안 한지부터 알아볼게요. 금호타이어 대주 매도 주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예 신용에 체크를 할 수 없게 막혀있죠. 17일날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다가 해제됐던 종목, 이거는 지금 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대주 매도 일단 한 주만 해봅시다. 한 주 신용 매도. 배정된 수량이 없습니다. 대주가 안 된다는 거네요. 대주 수량이 없다. 이지홀딩스를 한번 봅시다. 이지홀딩스 수량은 5천원이니까 한 10주 해봅시다. 신용 매도 거부되었습니다. 왜 안 되지? 그거보다 더 위에 10주 신용 매도. 어제 공매도 과열 종목이었던 한미사이언스. 대출은 대주 매도. 수량은 67,000원이니까 이거는 이거 한 5주만 해봅시다. 5주. 한미사이언스. 근데 오르고 있긴 한데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그러면 잔고를 보시면 사자마자 손실률 마이너스 0.5. 좋습니다. 이 종목이 손실이라고 하는 거는 한미사이언스가 주가가 오르고 있는 중이라는 의미겠죠. 롯데쇼핑 공매도 거래 비중의 30%가 넘었는데 할 수 있는 물량이 78주밖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부족한 물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코스피 말고 코스닥 쪽을 한번 봅시다. 상하 프론테크 45주밖에 없네요. 이것도 비츠로셀 이거는 11개밖에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대조할 수 있는 물량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많이 없는데, 상하 프론테크 한도 45주, 이거는 한 3주 정도만 해봅시다. 높은 수익을 거두려면 변동폭이 큰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 종목들은 소위 말해서 재미가 없죠. 공매도를 하려고 해도 적절하게 공매도를 할 만한 주식을 찾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좀 오늘 급락하거나 급등하는 종목을 공매도를 하고 싶은데,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공매도를 할 수 없는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거래는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조금 더 다른 전략으로 공매도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20일 공매도 계속 진행을 해볼 텐데요. 제 첫날 공매도 전략이
기관 외국인 따라하기였죠.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성공적이진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한미사이언스는 제가 공매도 한 이후에 무려 거의 7%, 8% 가까이 오르면서 저의 손실은 그 상승률과는 반대가 됐죠. 마이너스 6.88%로 마감을 했고, 손실이 좀 크니까 한번 존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버. 골프존하고 현대바이오는 공매도가 안 됐었죠. 대주 잔고가 없었습니다.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주식을 빌려야 하잖아요. 빌려줄 수 있는 주식이 없었던 거죠.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케이스인데 증거금률 100% 종목이었어요. 현대바이오는 신용이 안 되는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공매도는 신용하고 반대 포지션인 거죠. 신용이 안 되는 종목은 공매도도 안 된다. 이번엔 조금 다른 전략으로 한번 공매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이제 공매도의 순기능 중 하나라고 얘기하는 게 가격 발견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쉽게 말하면 뭐냐면 너무 급등한 종목을 공매도 세력들이 공매도를 하다 보면 이게 적정한 가격으로 수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최근에 좀 급등한 종목들 위주로, 이제 흔히 증권가에서 얘기하기로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첫 번째로 찾은 종목이 네이처셀인데 최근 일주일 동안 주가가 한 50% 정도 올랐는데, 이게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임상 3상 성공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기대감에 좀 많이 올랐는데, 한전기술도 보시면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12개월 PER 전망이 무려 222배, HMM도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리고 메리츠 증권 같은 경우는 배당 정책에 변화가 있었죠. 공매도 하기로 했던 4개 종목, 네이처셀. 네이처셀 장 시작하자마자 5% 빠지고 시작하네요. 빨리 공매도 합시다, 이거. 네이처셀 15,000원이니까 10주. 잠깐만. 이게 왜 신용이 안 되죠? 네이처셀의 신용 비율이 100%네. 꼭 뭐 공매도가 하고 싶은 종목이 있으면 안 돼요. 확실히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해서 개인이 공매도로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좁다는 게 이런 데서 생기는 것 같아요. HMM 공매도 해봅시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HMM 한도가 없어? 회사 종목별 한도 초과입니다. 안 돼요, 안 돼. 메리츠 증권, 메리츠. 이거는 꽤 넉넉하네요. 공매도를 해봅시다. 한전기술도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잔고가 없습니다. 실제로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은 메리츠 증권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최근에 게임주들에 대한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데, 게임주 어떤지 한번 볼까요? 넷마블, 컴투스 2% 하락. 풀매도 갑시다. 3주. 매도 체결됐습니다. 컴투스. 떡락하자, 컴투스. 매도를 했으니까 S&P 전략을 써야 되지 않나. 셀앤 프레이. 매도 후 기도 전략. 내일은 또 다른 공매도 전략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21일 오늘도 공매도를 해봅시다. 오늘은 어떤 전략을 써볼 거냐면, 왜 그런 경험 있잖아요.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꼭 내가 사기만 하면 귀신같이 떨어져.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역이용하는 전략을 써보겠다. 일명 인간지표 전략이죠. 내가 사면 떨어진다. 최근에 HMM이 굉장히 잘 나가죠. 공매도를 하면 됩니다. 한도 공매도 할 수 있는 대주 수량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어제 또 공매도 하고 싶었던 한전기술 50주 가능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던 이 종목들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전기술 지금 호가가 너무 빨리 내려가는데? 잠깐만. 호가가 너무 빨리 잠깐만. 호가가 훅 내려가는데? 와. 매도 체결. 제가 보유하고 있는 시드머니의 전부를 다 한전기술에 투자를 했고요. 기도를 해야 되죠. 제발! 오, 좋아. 한전기술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낙폭이 커지면서 저의 공매도 포지션은 조금씩 수익이 나고 있죠. 그러면 주말을 지나고 다음 주 월요일날 저의 공매도 최종 성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일주일 동안 공매도 실전 투자를 해봤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한 3거래일 동안 했죠. 공매도 실전 거래 첫날 전략은 기관 외국인 공매도 따라하기, 일면 공다였죠.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실패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날 한미사이언스가 장중 최고 10% 폭등을 하면서 저의 공매도 계좌는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져 내려갔죠. 둘째 날 전략은 고평가된 주식을 공매도하는 전략이었죠. 이거는 공매도 투자의 정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메리츠증권, 컴투스 두 개 종목을 공매도를 했죠. 그 다음날 매수 상환, 쇼커버라고 하죠. 매수 상환을 하려고 보니까 그날은 또 반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셋째 날 전략은 일명 인간 지표 전략. 한정 기술을 공매도를 했죠. 그래서 총 시드머니 100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3일간의 공매도 투자 결과 저의 남아있는 자산은 98만 원 가량 마이너스 2만 원 손실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동안 공매도를 해본 결과 소감, 느낀 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 4가지 포인트로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 공매도를 하기까지 준비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교육 과정이 추가가 됐죠. 그래서 금융투자교육원의 온라인 강의 30분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거래소에서 공매도 모의 거래 1시간을 이수를 해야 공매도가 가능하게끔 그렇게 규정이 강화가 됐습니다. 근데 규정 강화라고 해도 교육받고 공매도 모의 거래 하기까지 2시간 남짓 그 이내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프라인의 지점을 방문하거나 이런 일 없이 온라인으로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그 두 번째 실전 공매도를 하면서 느꼈던 점인데, 공매도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더라. 매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매수를 해서 갚는. 그러면 매도를 하려면 먼저 주식이 있어야지 매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주식은 어떻게 하냐? 빌리는 겁니다. 빌려서 판 다음에 다시 사서 그 주식을 갚고,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되니까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공매도를 해보니까 대주 매도 버튼 하나면 공매도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공매도를 했으면 반대로 매수 상환을 해야 되겠죠. 근데 매수 상환도 마찬가지로 내가 공매도한 종목을 클릭을 한 이후에 매수 상환 버튼을 클릭만 하면 그거를 다시 사들임과 동시에 그 주식을 내가 빌렸던 증권사에 갚는 과정이 한 번에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 이게 조금 중요한데요. 공매도를 할 수 있는데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종목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5월 초에 공매도 거래를 재개하기 전에 개인 공매도를 활성화하겠다고 하면서 대주 물량을 대폭 늘렸다라고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었죠. 빌릴 수 있는 주식 풀이 한 205억 원어치 상당에 불과했는데 이를 2.4조 원 규모로 늘렸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매도를 해본 결과 제가 공매도를 하려고 했던 종목들은 대부분 대주 물량이 적거나 심지어는 없는 종목도 있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종목별로 대주 물량이 많은 종목과 적은 종목의 편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내가 공매도하고 싶은 종목이 중소형주다. 그런 경우에는 대주할 수 있는 물량이 10주, 20주, 심지어 10주 미만인 경우도 종종 있었고요.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라면 변동성이 큰 종목을 노려야 되겠죠. 그런데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은 코스피 200, 코스닥 150 같은 지수를 대표하는 종목들에 한해서만 공매도가 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대체적으로 변동성이 큰 종목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날 상한가 혹은 하한가를 갔던, 그리고 10%대 이상 낙폭이나 상승폭이 컸던 그런 종목들 중에서 공매도를 조금 해봐야겠다라고 봤던 종목들이 꽤 있었는데 그런 종목들은 대부분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 종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를 할 수 없는 종목이었다는 거죠. 공매도 가능 종목이 다시 전 종목으로 확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현상은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기관들이야 상호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아무리 중소형주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대차 물량을 확보를 할 수가 있겠지만 개인은 그런 점에서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주 물량의 부족 문제를 해소를 하기 위해서 한국증권금융에서는 지금 K대주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K대주 시스템은 증권사별로 물량을 배분하는 게 아니고 고객이 증권사를 통해 공매도 주문을 하면 그 증권사가 K대주 시스템을 통해서 바로 대주와 매도 주문을 체결을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훨씬 더 대주 물량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공매도를 하면서 단점만 있었냐? 그건 아닙니다. 이 개인이 거래를 함에 있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또 하나의 옵션이 생긴 것이 아닌가라는 것인데요. 주가가 떨어질 때도 내가 이익을 볼 수 있는 옵션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겁니다. 당국이 개인 공매도 활성화 정책을 펴면서 개인의 공매도 거래 금액도 이전보다는
한층 더 늘어났습니다. 이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의 공매도 거래 비중을 보면요, 2019년부터 작년 3월 공매도가 금지되기 전까지 개인의 공매도 비중은 0.8% 정도에 불과했는데,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에 5월 3일부터 지난 21일까지 개인의 공매도 비중이 1.6% 정도로 2배가량 늘어났죠. 물론 1%대 비중이 아직도 미미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대책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뭐 공매도를 하시라고 권유를 하거나 공매도 이거 안 좋으니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러한 수단도 있고 이런 방식으로 공매도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투자 활동에 참고를 하시라는 정도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두 성투하시고요. 공매도, 야, 너도 할 수 있어!